김건우 선수의 또 인생투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SSG의 김건우 선수가 인생투를 또 선보였습니다. 기아 타선을 탈삼진 엄청 많이 잡아냈죠. 커리어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고요. 기아는 사실상 어제 경기 패배로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상황이 됐습니다. 김건우 선수가 6회 1사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고요. 최고 149의 직구 그리고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섞어 던지면서 기아 타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묶었습니다. 12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는데 개인 최다이자 올 시즌 국내 투수 한 경기 최다 기록과 또 타이라고 합니다. 1회부터 삼진 정말 많이 잡아냈고요.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또 승부를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사실 김건우 선수 그동안 이제 기대주기는 했습니다만 두각을 많이 또 드러내지는 못하다가 어제 경기에서 진짜 좀 완벽히 달라진 모습 보여줬습니다.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좀 제일 좋으셨는지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아니 일단은 뭐 김건우 선수가 21년도 1차 지명 선수기 때문에 네네. 이 선수의 실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은 좀 받고 있죠. 네,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1차 지명을 받았을 거고 이제 문제는 저는 적응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. 적응 문제가 제일 큰데 사실 이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부상도 많았었고 또 군복무도 갔다 왔고 이제는 뭐 야구 쪽으로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딱 가는데 이 자리가 내가 불편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 자리는 내가 좀 편해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듯이 선수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어린 선수였잖아요.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 팀에 딱 들어갔을 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무리 옆에서 편안하게 해주더라도 기가 대선배들이고 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 주눅 들어서 좀 또 기가 죽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아마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되게 막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.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벌써 4년 이제 입단하고 나서 4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좀 하지 않았을까. 이제 친해지기도 했었고 팀 분위기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선수들이 26, 7 정도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장 생활이랑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처음 들어가서 뭐 업무 적응하고 이러면은 정신도 없고 눈치도 보이고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적응하고 이제 몇 년 차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또 이제 서로 얼굴들도 알고 이러면은 본인이 가진 거를 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분위기, 이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사실 SSG가 최근에 성적과 리빌딩이라는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김건우 선수가 이렇게 선발진에 한 자리 딱 자리 잡아 준다면 앞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우 선수 2021년 SK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습니다만 부상과 재구 불안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군복무와 재활로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. 이 군복무를 통해서 또 나아지는 선수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. 특히 이제 부상 때문에 그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하고 재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치유죠. 군대를 가서 그 시간 동안에 쉬게 됐잖아요. 몸도 좀 쉬고. 쉬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몸은 정상적으로 컨디션은 돌아올 수 있죠. 다시 복귀했을 때 다시 몸 끌어올리는 게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점점점 더 이렇게 근육이랑 뼈랑 이런 게 더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런 나이가 이제 된 거죠. 지금. 그렇죠.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20대 한 중반에서 한 27, 8?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체 능력이 좋을 때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시기를 이제 맞았으니까. 그렇습니다. 우리터님께서도 드디어 찾았다 사선발. 그리고 돌비수님 SSG는 어디서 저런 투수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냐 이렇게 또 부러움을 나타내 주셨고요. 정무적 감각님께서도 5.1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삼진이 12개나 또 이제 기록을 했다고 놀라셨습니다. 투구수도 77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길게 끌고 간다면 더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세 바퀴가 돌기 전에 이렇게 바꿔준 것도 어쨌든 좀 좋았던
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시즌 초반에도 제구가 흔들리면서 1군과 2군을 오가기는 했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달랐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볼넷으로 무너질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또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실전에서 증명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구 때문에 문제를 겪었던 선수가 이렇게 삼진을 좀 많이 잡아낼 수 있었던 거, 이게 좀 자신감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신감도 그렇고 일단은 뭐 항상 제구가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맞아요. 선수들도 이렇게 0점이 잡히는 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. 긁히는 날이라고 그렇죠, 하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네.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김건우 선수가 제대로 또 긁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반면에 이제 기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. 김건우 선수의 공 앞에서 완전히 묶였습니다. 지금 이제 김련님께서 요즘 기아가 못해요. 요즘 기본이 10개 이상 삼진 당합니다. 이런 얘기, 기본이 10개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스덤, 뭐 박찬호, 김선빈 등등 주축 타자들이 또 줄줄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요. 5대 0으로 완패당하고 말았습니다. 시즌 전적이 62승 3무 71패인데요. 이날 KT가 승리하면서 승차는 이제 6경기까지 벌어졌습니다. 사실상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순위표에서도 8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승률이 4할 6푼 6리입니다.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이 선수단 분위기도 지금 좀 침체되어 있고 팬분들께서도 뭐 예매 취소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기아 타이거즈 경기 보려면 진짜 예매 전쟁이 있었던 것과 달리 시즌 막판으로 향해 갈수록 이 실망이 좀 커져가고 있고 또 이제 감독에 대한 이범호 감독에 대한 또 비난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아쉬운 성적이죠. 사실은 기아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압도적인 1강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시즌을 이렇게 8위로 마감할 것이 좀 유력해졌습니다. 지금 순위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? 전체적으로. 글쎄요. 일단은 뭐 선수들이 작년만큼 이렇게 뭉치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뭐 안 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.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고. 그렇죠. 네, 뭐 어떤 거 한두 개를 꼬집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부상이 아닐까. 그렇죠. 특히, 부상도 많고. 네. 특히 또 이제 김도영 선수의 이탈이 또 제일 좀 크지 않겠습니까? 지난해 이제 MVP까지 했었던 주축 타자가 빠졌다라는 게 좀 큰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가장 항상 또 이제 성적이 좋았었던 현대에서 좀 오래 뛰셨잖아요. 네네. 이제 그랬을 때 뭐 다음 시즌에 전년도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좀 어떤가요? 근데 이게 있어요. 네. 팀 안에 강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시즌 우승하고 기아처럼 이제 한 시즌 우승하고 혹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네. 일단은 뭐 그 팀 안에서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경우에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팜이 되게 넓어요. 좋아요. 훈련 그 선수층 명이 되게 넓은데 네. 일단은 기아는 그런 부분, 그러니까 뒤에서 백업으로 이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한 이 선수들이 많이 좀 없었던 것 부족하지 같아요. 않았나. 네,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영입을 해왔는데 사실상 기대를 했던 선수들이 또 그 기대치에 못 미쳤고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기아의 상태가 아니었나. 그렇습니다. 이게 잠시 한 7월쯤이었죠. 이제 기아가 좀 상승세를 탈 때는 이제 한평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좀 이제 새로운 활력소가 좀 되어줬었던 때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주축 선수들이 돌아와서 부상에서 돌아와서 제 역할을 못 해준 그 순간들도 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. 부상에서 컴백하자마자 바로 좋아질 수는 없죠. 게임을 통해서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는 단계가 거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에서 잘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팀이 무너질 때는 네. 책임감도 있어요. 내가 해내야 돼. 여기서 내가 해야 돼.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좋은 팀들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뭐 누가 해주면 누가 받쳐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네. 안 되는 팀들은 누구 한 명은 되게 잘해요. 근데 나머지에서 또 못 받쳐주고 또 누구 한 명은 잘하는데 또 나머지에서 못 받쳐주고 이게 엇박자가 이런 난다는 부분들이 거죠. 되게 많죠. 그렇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블루즈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기아도 주축 선수단 연령대가 높죠. 나성빈, 김선빈, 최영우, 김태군, 양현종 등등 이제 슬슬 데뷔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가을 야구도 좀 멀어지다 보니까 기아도 젊은 선수들 좀 기용
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랬을 때 이제 내년 생각도 안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 올해 지난해와는 정말 딴판의 성적표를 또 들게 됐는데 내년에는 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, 위원님? 일단은 뭐 이범호 감독이 이제 정말 빡세게 하겠다. 빡세게 하겠다.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봐야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범호 감독이 지난해 우승하고 사실은 이제 자율훈련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. 올 시즌 앞두고 나서 이제 선수들 또 자율훈련하면서 또 이제 체력 관리를 좀 알아서 좀 잘 하게 이렇게 좀 맡겨놨던 부분인데 이게 올해는 빡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올해의 실패를 좀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도자를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해요. 코치들도 네네. 10명을 가르친 사람과 100명을 가르친 사람과 1000명을 가르친 사람은 다르다 그러고 지도자들도.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데 이제 뭐 이범호 감독도 감독을 1년, 2년, 3년 차 계속 넘어가면서부터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감독으로서의 이런 게 딱 만들어지겠죠.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까지 풀어줄 것이냐, 아니면 그렇죠.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잡고 선수들을 훈련을 시킬 것이냐,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좀 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정부적 감독이 한평 타이거즈, 뭐 상동 자이언츠 찬양할 때 이 선수들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주축 선수들이 빨리빨리 복귀했어야 됩니다. 그 선수들은 풀시즌을 소화 가능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수들 믿고 찬양할 게 아니라 그저 버틸 뿐이었다라는 걸 또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결국에는 시즌 끝까지 혹은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되는 선수들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.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. SSG 스칸 야리니님께서 어렵다, 자율이냐 빡세게냐, 그냥 적당히가 좋기는 한데 그게 제일 고민일 듯 하네요.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. 위원님께서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감독의 이제 직함을 이제 달고 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떤 게 좀 맞는 것 같으세요? 이게 정말 어렵죠. 저는 사실 약간 좀 원하는 스타일은 자율 쪽에 더 가까워요. 자율 쪽에 가깝다. 그리고 그냥 올라오는 선수들만 거의 열심히,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을 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사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하려고 못 따라오는 선수들까지 끌고 가려다 보면은 오히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네.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할 사람들만 딱 끌고 가면 되는데 이게 되게 잔인한 거죠. 따지면.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야구 말은 자율야구지만 이게 사실상 되게 쉽지는 않아요. 그 자율야구라는 게. 그렇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각각 선수들의 노력과 또 끈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,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. 자율도 결국 시스템이 마련이 된 구단에서나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만큼 많아야 돼요. 많아야 돼요. 좋은 선수들이 많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죠. 뭐 사자가 저기 던져가지고 귀에 오르는 새끼만 챙겨가듯이. 그쵸, 네.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냅두고 잘하는 선수들만 같이 가면 되는데 사실 프로야구 시스템상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뭐 기용을 안 쓸 수가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팀 문화, 이 팀 분위기,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선수들 다 풀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할 선수들 하고 또 이제 고참 선수들이 다 분위기를 이끌어서 다 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자율야구의 궁극적으로 또 좋은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제 경기 희비가 완전히 갈렸죠. 김건우 선수는 인생투로 자신의 커리어의 한 획을 그었고 내년에도 또 이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, 혹은 이제 가을 야구에서도 역할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졌다. 시즌이 좀 어려워졌다. 가을 야구 희망이 좀 끊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뼈아픈 밤을 또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 실패를 좀 잘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.